자, 정규과정의 문학 첫 수업이고, 우리 이 친구들, 이게 출제됐을 때 나름 난이도 있었다고 학생들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거 사실 7분 컷이고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쉽게 푼다, 빨리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냈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 측면에서 어떤 학생들은 제 수업이 어렵다는 학생들이 왕왕 댓글에 달리는 걸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자랑할 생각도 없고 어렵게 가르칠 생각도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원래 이런 거고 그냥 이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냐면 1번 문제 1번 선지의 특정 단어가 어디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려고 하는데, 그건 초등학교 재민이 동생들한테 시간 충분히 주고 하라 그래도 하는 거라 그랬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건 초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검정색 글씨 읽는 차원이지, 수학처럼 풀이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요 능력 물어보는 수능 수준에서는 사실은 안 돼. 선생님 저는 안 그래도 1등급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신의 풀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는 언제고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 언제도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위험천만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는 일단 이론부터 확립하다 보니까 초반에 좀 내용이 길어요. 어느 정도 참고하시고 들으시고, 자, 우리가 맨 처음 들어갔는데 대원칙은 수능이기 때문에 평가원 출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교서를 가르치고 배우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교사학습 목표라고 하는데, 서사장르, 즉 소설의 교사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야. 일단 소설을 통해서 삶을 살아있는 형태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바탕으로 성찰을 하고 여러분 삶을 고양시키라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는 한 시간적 배경 속에 살아.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토지라는 작품을 볼 거거든요. 이 배경이 언제니? 개화기야. 또는 일제시대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와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또는 아예 조선일 때 서희라는 여성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 조선시대에는 불가능한 여성상이야. 그러니까 소설에서나 존재했어요. 그런데 개화기부터, 특히 수능 평가원 출제진들이 사랑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김태리라는 인물이 딱 서희라는 인물과 비슷하죠. 원래는 어떠니? 아예 조선의 귀족의 영예야. 그러니까 집에서 순환하면서 파야 돼. 그런데 일제시대라는 이 격변의 시대에서 아주 급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런 측면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시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일본이냐, 미국이냐, 아프리카냐, 그 시절의 조선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윤동주 시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 윤동주 시인의 자아는요, 당연히 그 시대와 그 공간적 배경이 있었으니 수많은 성찰 속에,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자신의 삶을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바로 요 장면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소설이고, 요 장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서정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서사 장르, 좀 더 풀어진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을 할 거고, 자, 두 번째 유형인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이 서사를, 즉 소설의 줄거리를 끌고 나가는 힘이 인물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토지라는 작품이 그래. 즉 서희라는 인물이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풀스토리 기준이야. 수능에 출제된 내용만 놓고 보잖아. 인물의 작용이 거의 없고요. 사건 중심이야. 실제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사건만 정확히 잡으셔도 풀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A 사건과 B 사건인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한 단어가 있어. 그게 두 문제 정답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한 단어가 있어. 그게 두 문제 정답이야. 좀 이따 보실 거야. 세 번째, 배경은 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인물이 끌고 가거나 사건이 끌고 가거나 인물과 사건이 같이 끌고 가거나 세 가지 유형이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두 번째 유형이야.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한 거냐? 자, 우리가 이론을 때려박아서 이건 1번 유형이야, 2번 유형이야, 3번 유형이야 분류하라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유형이 있으니까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영어 문제를 풀어나갈 때 1번 문제가 뭐가 나오고 2번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패턴화되어 있고, 패턴화된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때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되잖아. 그 느낌으로 보시라는 거야. 자,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론적 확립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소설 어떻게 읽어나갈 것이냐? 초반부에 무조건 인사배 세팅을 하셔야 안 흘립니다. 무조건 인사배 세팅을 하세요. 두 번째, 인물 정보를 잡으시는데 인물의 정보는 성격과 내면 심리라는 거고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리고 나면 인물들 간의 관계나 사건이 보일 거고, 배경이나 서술 방식 바탕을 읽어주시되 그걸 총 정리하면 서사 줄거리 세팅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서사 줄거리가 주제니까 가장 중요할 건데, 이 작품은요 딱 6단어로 정리가 돼. 6단어로. 자, 그래서 이 검정색 글씨들을 노란색 메타데이터로 처리하면은 요렇게 처리가 될 건데, 초반부 줄거리부터 되게 정보가 많은데 인물이 7명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해버리면. 자, 그래서 그 7명의 인물들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써주시다가 나중에 수학에서 풀이 과정을 암산하듯이, 그래프를 암산하듯이 그때 암산하시는 거지, 애초에 그래프를 그릴 줄도 모르는데 암산하다가 선생님 그래프 못 그리겠어 틀렸어요? 그걸 우는 소리를 내가 한동안 본 게 아니야. 자, 일단 조준근한 인물을 볼게요. 이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좋은 인간이야? 나쁜 인간 같아. 자, 악인 100%가 아니라 악인 확률이 높다야. 저는 그냥 확률이 높다라고 쓸게요. 자, 왜 그럴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 최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챘지.
자, 홍씨도 저는 악인인 확률이 높다고 봐요. 선생님, 왜요? 조준구의 아내잖아. 아니면 나쁜 놈인가요? 그게 아니라 아내인데 옆에서 만류하지도 않았잖아, 지금.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부터가 이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삼수는 나쁜 놈 같아. 선생님, 왜요? 자, 첫 번째, 조준구나 홍씨의 하수인이지. 그냥 하수인이지 싫은데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저항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지 인간은 그렇지 않고, 좋아. 얘는 아직 악인일지 선인일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세모 쳐놓을게요. 차참판은 다른 건 모르겠어. 일단 벼슬부터가 참판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조선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귀족인 거야. 그럼 귀족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니까 이런 배경으로 봐야 되는데 얘가 선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윤보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선인인 확률이 뒤지게 높아. 왜 선인 확률이 뒤지게 높을까? 뭐를 준비하고 있어? 습격이. 선생님, 얘는 지금 테러하는 애들인데, 도둑질하는 애들인데 왜 선인이라는 거예요? 왜 습격하려고 하니? 의병하려고 하는 거. 의병이잖아. 실제로 김태료도 의병이었잖아. 그래서 구한말에 의병으로 여자인데도, 귀족 가문의 영예인데도 총 쏘는 연습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의병이기 때문에 선인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 세팅입니다. 이런 게 보이셨어야 된다는 거야. 아주 깔끔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자, 두 번째 장면은, 그래서 그 습격 장면 때문에 누가 찾아왔어? 삼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삼수가 얘기를 해. 우리 형님 꽉 먹고 알 먹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꽉 먹고 알 먹고. 누구 입장에서? 삼수 입장에서야. 자, 그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야. 꽉 먹고 알 먹고.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왜? 친일파 조준구 저 패면 너도 목적 달성, 나도 목적 달성이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다야. 삼수 플러스 윤보 둘 다 좋다야. 뭐로 보면? 표면으로 보면. 근데 니네가 생각 좀 해봐라. 삼수 얘가 둘 다 좋으라고 했을까? 지만 좋으려고 했을까? 당연히 자기만 좋으려는 거야. 일단은 삼수 우선이야. 선생님 어딜 봐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자, 좀 이따가 판단 근거 잡아갈 테니까 요 느낌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잡아주시고, 선생님 여기 끝으로 해가지고 5초 잡아주시고 한 장면당 5초씩 잡고 거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 정리하시고요. 필기 정리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읽어나간다. 우리가 평소에 실전에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느낌으로 잡아야 되는지는 5초씩 잡고 와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똑같이 하세요. 이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12년 공교육이나 사교육을 받으면서 특히 국어에서는 뭔가 불만족스러웠을 확률이 높은 이유가 저 잡으셔야 돼요, 이제. 자, 왜 그러냐? 국어라는 과목이 기본적으로 역사가 짧아. 그러니까 공략법이 사실은 없어. 없다기보다는 되게 연구가 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공자도 사실은 충분히 배출되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비전공자, 심지어 비전공자 학사딸인데 자기 관점 가지고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제발 당부 말씀드리는데 만점자 28명이 시험에서 다들 진짜 정말 겸손해야 돼. 문제는 그러듯이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들다 보니까 아무 얘기나 막 떠들어. 야, 수학은 봐봐. 문제 못 풀면 아예 안 가르치잖아. 국어는 못 풀어도 이건가? 이러면서 말빨로 가르쳐버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자, 볼게요. 초반부 인사배 세팅하라 그랬지. 주황색 동그라미 친다. 조준구, 홍씨, 서희, 최참탄, 삼수, 마을 사람들, 한편 세모치고 윤보, 삼수가 찾아왔다. 봐. 벌써 인물이 몇 명이야?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나왔어요. 봐. 벌써 터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다 쓰이지도 않고 핵심 정보들 볼게. 아내지. 왜 주황색 형광펜 있냐? 인물 정보는 전부 다 저는 주황색 형광펜 치고 있어. 자, 그럼 동그라미는 사람의 이름이고 밑줄 치는 건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 같은 거야. 성격이야. 자, 그럼 봐봐. 아내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말리든지 동조하든지 둘 중 하나 있을 거야. 어딜 봐도 말린다는 얘기 없다는 건 동조했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 뭐 하는 인간들이야? 재산을 가로챘어. 이거는 사건이야. 사건 정보야. 근데 이 사건 정보에서 뭘 할 수 있어? 이 인간들의 성격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못된 놈들이잖아. 요렇게 정리하자고. 됐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어떤 사건이 있어? 습격 준비 사건이야. 자, 이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습격으로 시작해서 습격으로 끝납니다. 자, 습격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왜 삼수가 찾아왔어? 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야. 그리고 샵3. B는 어떤 장면이야? 습격 장면이야. 그 자체로. 중략 줄거리 샵4도 결국 뭐야? 습격 장면이야. 자, 그리고 그 이후 다섯 번째 장면도 왜 나타난 거야? 자, 습격을 했지. 그럼 열받는 거야. 누구 탓하는 거야? 서희 탓해가지고 화풀이하고 있죠. 서희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어디도 몰라. 서희가 실제로 불렀으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런 데 대한 얘기도 없어. 그럼 무슨 얘기겠어? 서희는 상관이 없는데 괜히 서희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와봐. 어떻게 이제? 야, 서희 네가 불렀지. 너희 A, 이 습격 사건의 원인이 서희 너가 불러서 온 거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자, 봐라. 디귿 장면도 그렇고 A, 습격 사건도 그렇고 전부 다 서희 너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홍씨가 열받아가지고 서희 싸대기 날리고 하니까 여기 B, 갈등 장면이 그래서 나타나게 된 거잖아, 지금. 결국에는 이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 사건은 습격이었던 거고, 습격이 지금 B, 갈등 장면부터 아예 끝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보시면 알겠지?
뭐야? 폭도, 의병이다. 왜 잡아갔어? 습격 때문에 얘네들 잡아가게 된 거잖아. 습격 때문에 삼수까지 잡아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줄거리는 습격으로 시작해서 습격으로 끝난다야. 자, 그래서 A 습격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습격으로 끝난다인데, 자, 핵심 장면 두 장면을 딱 세팅을 했어요. 자, A 장면 어떤 장면이야? 습격하는 장면이야. 그리고 습격의 결과 디귿, 홍씨가 서희 탓을 했죠. 그것으로서 서희와 홍씨의 갈등 장면이 벌어지고 있잖아. 이해됐어? 메타데이터를 붙여볼게. 습격은 그러면은 B 장면의 뭐니? 원인이죠. 맞니? B는 그것을 일어난 결과지.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줄거리의 전부잖아. 니네가 출제자를 어떻게 냈겠니? B 갈등의 원인은 A 습격 장면과 디귿, 홍씨가 서희 탓을 해서 생긴 일이다야. 다시 얘기한다. B 홍씨와 서희의 갈등은 A 습격과 디귿, 홍씨의 서희 탓 때문이다야. 이게 원인, 결과로서, 인과구조로서 전체 줄거리 세팅이 됐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니? 5번이야. 왜? A는 뭐니? 원인이라니까? B는 뭐야? 결과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B의 원인을 뭐로 드러냈다? 공간적 변화로 드러냈다라잖아. B의 원인은 뭐로 드러냈어? A, 습격 장면과 디귿, 서희 탓을 통해서 드러났죠.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B 갈등 장면이 나타난 거잖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공간적 변화 틀렸고요. 다시 한번 B의 갈등의 원인은 뭐야? 습격과 그걸 서희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정답 5번 끝났어. 이해됐어? 이게 왜 안 보이는 거냐면 자꾸 내용일치로 풀거나 자꾸 내신이 아닌데 수능인데 자꾸 녹색 개념을 가지고 풀려고 해서 그래요. 비유 있나? 이러고 있는 거야. 음성 상징어 있나? 이러고 있는 거야. 직접 서술인가? 간접 서술인가? 잠깐만. 직접 서술은 뭐가 있어야 직접 서술이었지? 이러고 있는 거라고. 시제 어딨지? 이러고 있는 거라고. 시제 어딨지? 이러고 있는 거라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요런 거 개념화 찾고 있어 틀리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수능에서 개념화는 13% 미만의 정답에만 쓰였어. 그럼 87% 확률로 개념화에선 정답이 안 돼. 어디서 정답이 되는 거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A는 뭐라고? 습격이라고. A가 습격이지. 그러면 당연히 은밀해야 되지 않겠니? B는 뭐야? 습격 때문에 발생한 인물 간의 갈등이지. 그러면 당연히 갈등인데 둘 사이는 격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격인데 당연히 장면에 대한 관찰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갈등의 결과 성의 내면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이라니까 습격이라니까 긴장감이라니까. 되셨어? 그럼 5번 말고 정답이 없어. 그럼 꼭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필기 따라오셨죠? 선생님 공간적 배경 변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해주면 끝내는데 정말 이건 차악이야. 차선이야. 최선은 이렇게 푸는 거야. 차선책으로 여러분 어떻게 푸냐? 선생님 공간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아니 지금 연못에 몸을 날리려고 갔잖아요. 자 이런 거야. 너희가 두바이 재벌집에 가. 뭐가 있어? 집에 수영장이 있어. 집에 뭐가 있어? 파도풀장이 있어. 사람 빠져 죽게 생긴 파도풀장이 있어. 그 시절에 완전 가풋집이야. 그러니까 집 안에 뭐가 있었던 거야?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있는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 거야? 홍씨가 최첨판가에서 일하는 좀 뭐 짜투리 애들이었겠지. 얘가 우리 서희 뺨을 때린 거야. 옷을 다 찢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서희가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빠져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달려갔다니까. 공간적 배경 변화 다시 한번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주면 애들이 하고 넘어가려고 해. 왜? 너희는 이렇게만 풀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차원에서 머무르면 더 이상 성장이 없다니까요. 근성장이든 두뇌 성장이든 성적 향상이든 불편한 상황에서 변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극복이야. 되셨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왜 정답 5번이야? A와 B는 인과관계인데 B의 원인을 A라고 하지 않고 공간 변화를 했기 때문에 틀린다. 자 쓰자. 답이니요. B의 원인인 A다. 하지만 B의 원인을 공간 변화라고 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끝이야. 됐어? 아주 깔끔하죠? 자,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장황해지는 거 별로 안 좋아. 어떻게 가셨어야 돼? 그냥 핵심 정보 요렇게 끝나셨어야 돼. 요렇게. 아시겠습니까? A의 원인은 뭐야? B의 원인은 뭐야? 습격과 디귿. 공간 변화가 아니야? 5번 끝. 이렇게 푸셨어야 된다고. 자, 다시 한번 여기 선생님 30초 동안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저기 필기하고 오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보셨을 거고요. 필기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진 찍고 오십시오. 영상 저기 잡아주고 오십시오. 아이고, 저기다. 자, 저 잡아주세요, 이제.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 답 됐잖아. 자, 두 번째 문제 볼 건데요.
결국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럼 봐라. 지금 대사에서도 인물의 내면 심리가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꼭 먹고 알 먹고 누구 좋으라고? 삼수 좋으라고야. 아, 선생님이 도대체 어딜 보고 그렇게 맘대로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의 내면 심리를 못 읽으시면 일단은 모쏠이 확정이에요. 자, 봐. 아무리 글이 시치미를 때도 알 거야. 나도 알아요. 라고 하면서 왔지.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은? 아니, 외놈들과 항통수기 조가부터 칩시다.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어떻게 빈손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봐봐. 삼수가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아, 너 정신 아니다. 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럼 봐. 조가놈 치자 제안하는 거니까 당연히 삼수죠. 그럼 여기 있는 기억은 누구 입장이야? 자기 입장이야. 그러니까 윤보가 어떻게 했어? 거절했죠? 그러니까 삼수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하지. 자, 여기서 얘들아 생각을 해봐. 전력이 여기서 무슨 얘기일까? 그래 알아요. 나도 이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와을 사람들 못 되겠던 거 안다니까요. 그래도 믿어주세요 라고 설득을 했죠. 삼수가. 그랬더니 윤보가 진짜 착한 애야.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삼수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뭐 하고 있니? 삼수 걱정을 하고 있잖아. 의병도 하고 있잖아.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일 확률이 크죠, 그러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서 아이고 말하면서 왔는데 이게 삼수의 내면 심리잖아. 빌어먹을. 이거 다 보였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삼수는 재산을 나름대로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병들이 싹 털어가면 뭘 먹을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지금 삼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요렇게 된 거야. 그럼 기억의 의도는 뭐였겠어, 얘들아? 꼭 먹고 알 먹고는. 자기가 처먹으려고 하는 얘기겠지. 이해됐어? 근데 기억, 선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래. 조가도 제거하고 윤보 계획도 숨길 수 있다. 누구한테 더블로 좋은 거야? 윤보한테 더블로 좋은 거잖아. 그게 아니야. 삼수는 뭐야? 나 좋고 너조차야. 이게 표면적이야. 최소한. 이면적으로는. 일단 나조차야. 그런데 지금 여기 선지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너 더블로 좋다잖아. 이해됐어? 당연히 아웃이지. 최소한 뭐야? 둘 다 좋다 또는 나 좋다가 돼야지. 너 더블로는 아니야, 얘는. 이걸 1번부터 답을 못 고르고 있다니까? 왜? 사람의 내면 심리를 못 읽는 거죠. 이해되셨니?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 막, 우리가 선지 하나씩 자꾸 OX, 요 느낌으로 가가지고는 전혀 성장을 못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 처리 능력에서 성장을 하는 건데, 왜 그런 거냐? 저 따라오시면 이런 거야, 여러분. 칸트가 얘기했다? 근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에 대해서. 자, 여러분. 자, 중세와 근대의 차이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여기를 다크 에이지라고 하고, 여기를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뭐가 들어왔어? 빛이 들어왔잖아, 어둠에. 왜 어둠의 시대였던 거야? 중세는요, 그냥 신이야. 신의 아들이 인간이야.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그래서 천동설이었던 거야. 즉, 인간은요, 신의 아들로서, 신의 투영물로서, 이성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뭐로 살아? 신의 뜻으로 살아. 감정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그냥 정혼하는 거야. 실제로 김태리도 미스터 션샤인에서 정혼자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으면서 야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래서 김태희가 뭐하니? 수놓고 사는 게 아니라 의병하는 거잖아. 자유감정에 있어 자유연애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혼자라는 그냥 친구가 되는 거고 아예 천민 출신하고 연애를 하잖아. 보입니까? 이게 바로 근대로 넘어간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근대적 인간이 여러분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이성적 정보는 비문학에서 처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문학은 감정을 다루는 학문이라니까. 그래서 감정에 대한 정보 처리는 문학에서 배우시는 거야. 아 이거야. 내가 틀리겠니 얘들아? 제발 좀 전공자가 얘기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서울대 나온 전공자가 얘기하는데 틀리겠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다. 정리하시면 돼. 되셨죠? 요 얘기야.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야? 그래 삼수의 내면 심리나 감정을 아셔야지. 삼수는 뭐 하는 애야? 기회주의자고 자기가 돈을 먹고 싶은데 이러다가는 뺏기게 생긴 거야. 그러면 너 더블로 좋으세요라고 설득한 게 아니야.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우리 이번에 습격이라는 동업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3번인데 역시나 왜 정답이 3번 됐을까? 정보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이야. 왜? 자 봐봐. A라는 습격 사건과 그 습격의 디귿 서희 탓으로 돌림으로써 어떤 사건이 생겼어? B 사건이 생겼잖아. 이게 가장 핵심 정보잖아 얘들아. 그럼 벌써 16번에 5번, 17번에 3번이 똑같은 선지 정답 끝인 거야. 이해되셨어? 이렇게 논리적 설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B 장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텐데 여러분이 내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자꾸 B 장면에서 뭐를 그리려고 그러냐면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을 읽으려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 되게 그 특징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B에 나와 있는 인물 관계를 좀 더 엄밀하게 볼게요. 자, 일단은 서희가 있어. 그 다음에 누구였지? 봉순이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니? 홍씨가 있어. 자, 일단 서희랑 봉순이 중심으로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서희는 홍씨한테 뺨 맞고, 어휴, 저는 그지들한테 내 뺨 맞고 살아야 돼. 죽어야지! 라고 하잖아. 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홍씨한테 뺨을 맞았어요. 옷도 찢겼어요. 그러면 굉장히 굴욕적이잖아. 그러면 그 굴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굉장히 소극적 반응을 하죠. 왜?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몸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봉순이가 어떻게? 만류했어. 아, 그러지 마세요라고. 그런데 봉순이 때문은 아닌 것 같아. 덜고 보니까 어떻게 나와, 서희가? 갑자기 홍씨를 협박하기 시작을 해. 사람이 영악하다는 거 범보다 무서운 거 몰라요? 나 존나 똑똑한데? 너 뒤졌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홍씨가? 우리 독살이라도 할래? 라고 아주 바락바락을 해. 자, 어떻게 바뀐 거야, 사람 성격이? 소극적에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뭐 하는 거야? 야, 너 죽었다, 야. 됐니? 봐봐. 이렇게 인물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뭐가 바뀌었다고 하니 이거를 성격 변화라고 하죠. 이렇게 성격 변화가 있는 인물을 무슨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봉순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류하죠. 얘는 그러니까 무슨 인물이야? 평면적 인물이야. 여기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 시절로 봤을 때 봉순이는 자기의 신분대로 살아가. 그럼 신분대로 살아가니까 얘는 무슨 인물이야? 전형적 인물이야. 서희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신분은 귀족이지만 여성이기도 한 거야. 그 시절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기대받으며 살았지만 서희는 근대적인 여성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절에 없던 사람이야. 전형적이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니?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인물상이 벌써 서희봉순이가 사실은 동조하는 인물인데도 개념적으로는 다르니까 특이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낸 겁니다. 세 번째 문제로. 이해됐어? 그런데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피지컬이 약한 애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보기에 근거해서 답을 골라버리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돼 요즘은. 되던데요? 그래. 딱 3등급. 딱 평균 3등급.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균 1등급이 목표야. 그냥 평균 1등급이 목표야. 그게 돼요? 얘들아, 이강인한테 축구가 어려웠을까? 쉬웠겠지. 왜? 운동 감각이 얼마나 좋아. 그럼 탁구도 쉬웠을 거야, 걔는. 똑같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뭐든 쉬워, 공부는. 그럼 봐. 이강인한테 니네가 축구를 배우고 탁구를 배워봐. 정말 잘할걸? 잘 칠걸? 마찬가지야. 나한테 축구, 탁구를 배우는 것보다 이강인한테 배우는 게 나았듯이 나한테는 공부 배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확인을 해볼게. 자, 자꾸 여러분이 보기 근거에서 푸는 그런 나약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오답을 고르는 학생들이 있는 거냐? 요런 짓을 해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봉순이는 몸종이고 이미 신분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대로 살고 있으니 정답은 3번 끝이라고. B장면이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특이했으니까 이렇게 보기 설계해서 낚시를 하면서 3번 정답 문제 설계한 거 아니야. 이걸 다 느끼고 있고 막 10분씩 걸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얘는 6분 컷이고 정답률은 너무나 쉽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인물들 많다고 뭐를 출제할지 모른다고 틀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안 되는 방법인 내용 일치로 계속해서 하고 계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시겠죠? 자, 필기 정리하시고요. 필기 정리하시고 요 느낌으로 문제 푸셨어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느낌인 질문들이 선생님 이거 10초씩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영상 끊고 비대면 학생들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이제 잡아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딱 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실 거고 요 느낌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제가 몇 지문 정도 여기다 엮어놓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요 지문들 같이 보도록 할 거고 자, 현재 시간 56분이니까 6시 5분부터 시작을 할 거고 못 풀었던 아까 독 짚는 늙은이 푸실 거고 그 다음에 조웅전 12페이지도